로지스틱 로지스틱 리그레션 컴플릿 가이드라는 타이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되게 흔한 모델인데 아마 쓰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거의 그 모델 변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이 모델 변수를 학습하는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고 전부 다 합쳐서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요. 들어보시고 나서 들어보시면 다 아셔야 돼요.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무슨 녹화 중이신가요? 예, 녹화 중일 거예요. 예. 자, 가보겠습니다. 이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보시면 저 시그모이드 펑션이 있잖아요. 여기 요 오른쪽에 시그모이드 펑션. 요거 많이 보던 거잖아요. 근데 요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거든요. 요 포맷이. 그리고 시그모이드 함수는 여기 보이시는 요렇게 생긴 거 뭐 다들 아시죠?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분의 1로 하고 요 히든 레이어에서 썸메이션에 여기서 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해서 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시키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시그모이드 펑션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대해서 알아보자입니다. 그 들어가는 얘기 중에 그 전에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그냥 적은 건데 이 왼쪽에 보이는 The Elements of Statistical Learning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이 책이 통계학자들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보면 뉴럴 네트워크가 짧게 나와요. 근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여러 개 사용한 형태로 딱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 책 읽기 전에 제가 대학원 때 뉴럴 네트워크스라는 책이 있었고 지금 뭐 뉴럴 네트워크 완전히 뜨고 있지만 그때도 뉴럴 네트워크 있었는데 이 책 딱 읽으면 서두에 딱 이렇게 나와요. 뇌가 이런 작용을 해서 이걸 모사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뉴럴 네트워크가 되고 뭐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 이 책을 딱 읽어보면 이 통계학자가 쓴 책을 딱 읽어보면 뇌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먼저 설명해주고 자 이걸 좀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걸 믹스처로 여러 개를 써보자. 그래서 딱 그림으로 쫙 그리고 근데 이거를 컴퓨터 공학 필드에서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더라 이러고서 넘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뉴럴 네트워크 이거 사기구나. 어? 통계 모델 그냥 가져다가 멋지게 뉴럴 네트워크예요 막 이렇게 붙였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진짜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뉴럴 네트워크에 부정적으로 진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아까 사기였을 가능성이 있어. 지금은 뭐 전혀 아니지만 네. 하여튼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그냥 적은 거고. 자 지금부터입니다. 차례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그 형태 결론적으로는 시그모이드 펑션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분의 1 왜 그런 꼴일까? 그 다들 시그모이드 펑션 아시니까 거기서 익스포넨셜 오일러 상수 있잖아요. 2.718 가만히 생각해보면 뜬금없이 걔가 왜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제일 처음에 그걸 공부했을 때 배웠을 때 뉴럴 네트워크 배울 때 나오잖아요. 도대체 이 꼴이 왜 익스포넨셜 2.78인 게 왜 나오나가 첫 번째 이상했고 두 번째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승분의 1인데 왜 마이너스일까?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수식을 쓸 때 수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하면 플러스를 쓰지 마이너스 쓸 이유도 없는데 또 마이너스를 쓰잖아 왠지 뭐 이런 느낌? 하여튼간 이 시그모이드 펑션은 왜 그런 꼴일까? 두 번째 학습 파라미터에 보면은 거기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피처하고 웨이트하고 막 곱해가지고 썸메이션 되게 돼 있는데 그때 학습된 파라미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그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해석이 그 해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좋아 알겠어 로지스틱 리그레션 근데 그 웨이트를 어떻게 구하나? 보통은 이것까지는 일반적으로 공부하고 이것까지는 안 해요. 왜냐면 그냥 패키지 쓰면 나오니까. 근데 이거 구하는 방법까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방법이 Iterative Reweighted Least Square라는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꼴이냐? 파라미터는 어떻게 해석되냐? 도대체 그 파라미터는 어떻게 추정해서 구하냐까지 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이거부터 한번 보시죠. 이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이 이메일이 스팸일까? 라는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수학적으로 보면 probability of spam given 이메일이잖아요. 이메일이 기분됐을 때 스팸의 확률이 0.99보다 크면 스팸 메일 함으로 이메일을 이동시킨다 이거겠죠. 그냥 딱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메일이 왔을 때 이메일에 대한 피처를 정의할 텐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유해 단어들의 출현 빈도. 그러니까 이메일에서 스팸일 경우에 많이 발생되는 어떤 유해 어휘들 있잖아요. 그 어휘가 프리셋으로 있다고 하면 주어진 이메일에서 그 어휘가 몇 개나 출현했나. 그 다음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스팸 메일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스팸 메일이 오면 총천연색으로 왔어요. 기억하세요? 한 20년 전, 10년 전에 이메일이 막 빨간색, 파란색. 그래서 글자가 색깔이 막 여러 개가 오면 이게 스팸이에요. 그다음에 이미지도 막 많아. 사용된 이미지 총 개수. 그리고 이메일이 보면 글자들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글자가 있는데 어떨 때는 의미가 없는 글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자음. 그러니까 모음 말고 영어에 자음만 두루룩 있는 경우가 좀 많으면 걔 스팸이에요. 약간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보낸 사람 있죠. 이메일 보낸 사람의 이메일 아이디가 길어요. 보통 스팸 메일은. 왜냐하면 미리 야후나 뭐 지메일이나 일반적인 사람이 만든 이름 말고 스패머가 하려고 하니까 동일한 이름은 짧은 단어는 이미 점령이 돼 있으니까 그 스패머들이 막 마구잡이로 하니까 이 이메일 아이디가 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피처가 정의가 되면 피처 1부터 피처 5까지가 주어졌을 때 스팸일 확률은 기분이니까 확률을 딱 구하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는 바이어스고요. 마이너스 썸메이션 람다 서브 i의 F 서브 i 피처 5개일 때 요 람다와 바이어스를 계산한 거 분의 1 이렇게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람다 1의 F1 요거죠. 요거 분의 1 하면 확률이 나오죠. 딱 이거예요. 예,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딱 이 꼴이거든요. 그냥 딱 이 꼴이고 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학습시킨다는 얘기는 B와 람다 1부터 람다 5까지 자동으로 학습 데이터를 딱 집어넣으면 B와 람다 1부터 람다 5가 쫙 구해지는 거죠. 그러면 쫙 구해진 거에 어떤 새로운 이메일이 오면 거기서 피처 1부터 피처 5까지 계산해서 여기다 짜라락 집어넣으면 확률이 딱 튀어나온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제 이 메커니즘을 아는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금방 로지스틱 회귀, 리그레션 회귀니까 로지스틱 회귀에 스팸 필터링 하면 줄줄줄 검색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많아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스팸 필터링 하는 거 엄청 많고요. 그래서 이메일이 온다는 거는 피처 요거 앞으로 이제 F가 요 굵은 글씨로 쓰면 요거는 벡터입니다. 컬럼 벡터. 컬럼 벡터예요. 로 벡터가 아니라 컬럼으로 된 벡터고 요 람다의 트랜스포즈니까 람다는 컬럼 벡터니까 트랜스포즈니까 로 벡터가 되고 로 벡터와 F를 곱하기 한 거니까 웨이티드 썸메이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시그모이드 함수의 시그모이드 오브 S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분의 1이고 요 S에다가 결론적으로 B 플러스 람다 트랜스포즈 F를 딱 곱하면 그죠? 요게 요걸 시그모이드로 보내면 요걸 안으로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통 통상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B도 바이어스니까 피처 벡터의 첫 번째를 1로 컨스턴트로 놓으면 시그모이드 펑션이고 요 안에다가는 람다와 F의 그 람다 트랜스포즈 곱하기 F 딱 이래가지고 시그모에다 넣어서 요 확률을 구한다. 뭐 통상 머신러닝은 다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다 이제 요까지가 이제 기본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여기서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왜 이 꼴일까? 도대체 왜 익스포넨셜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두 번째, 이게 진짜 확률일까? 실제로 확률이에요.
진짜 확률을 구해요. 진짜 확률을. 다음에 세 번째, 신경회로망에 시그모이드 함수 나오는데 이것과 로지스틱 레이는 무슨 관계일까? 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항상 설명이 이그젠플로 설명을 해야 편하니까 이그젠플을 말씀드릴게요. 자, 165cm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남자일 확률은 이걸 구하고 싶어요. 키가 165cm일 때 남자일 확률. 이거는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0 아니면 1이에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무조건. 물론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있어요. n개 카테고리에서 하나를 구하는 거. 근데 통상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서 요 이그젠플이에요. 자, 요걸 천천히 따라오시면 그냥 수식이 그 아까 꼴이 나와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키가 165cm일 때 남자일 확률은 키가 165cm일 때 여자일 확률에서 1에서 빼면 남자일 확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자, 제일 쉬운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제일 쉬운 방법, 수학이 아니라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나라에 165cm인 사람을, 키가 165cm인 사람을 무작위로 수집해서 키를 측정해. 그러면 무작위로 165cm 사람 100명을 모았어. 키를 다 재봐. 그랬더니 남자가 40명이고 여자가 60명이야. 그러면 165cm 때 남자의 확률은 그냥 0.4예요. 너무 상식적이죠. 그죠? 여자의 확률은 0.6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식이 아니라 뭔가 학습 자료를 모아서 로지스틱 회귀 모델로 모델링을 해서 모델 변수 B와 람다를 구하고 어떤 질문이든, 즉 키가 몇 cm이든 확률을 딱 계산하고 싶은 건데, 만약에 165cm 대 남자의 확률이라는 거는 아까 그 식에서 피처는 165cm 딱 하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165분의 1 하고, B 람다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학습을 시켜서 넣은 B와 람다가 있을 거고 165가 파라미터로 해서 이제 구하는 거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데이터를 모아봤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느낌이 탁 와요? 예? 내가 그 검색해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성인 키 조사를 응답한 결과더라고. 근데 남자가 보면 170cm가 갑자기 피크고 180cm가 피크고 169, 168은 적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답을 170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어? 실제 키를 잰 게 아니라 자, 당신 키가 얼마예요? 그 여자도 160cm가 최고 피크야. 159, 158일 경우 160이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게 170만 이렇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거는 노이즈고 굉장히 가우시안을 이루죠. 엄청나게 가우시안을 이루잖아요. 이거 응답인데 엄청나요. 하여튼 가우시안을 이루어요. 이게 정말 이 길이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아마 이거 같을 것 같아. 이 길이를. 여하튼 도스 분포표로 딱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파라미터화해서 모델링을 쫙 하면 가우시안 분포죠. 예. x가 있을 때 확률 p는 뮤와 시그마가 있을 때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의 시그마의 x 마이너스 뮤 제곱 요렇게 딱 있습니다. 그죠? 남녀 하여튼 뭐 가우시안 분포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가우시안 분포는 요거예요. 그죠? 여자를 그리니까 가우시안 분포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남자는 여기 오른쪽이 시프트 되겠죠. 근데 아까 165cm 그랬잖아요. 그런데 165cm이고 여기 딱 겹치는 데가 한 166이나 7일 것 같고, 요 가운데는 바로 옆에가 여기 165인데, 자, 아까 165cm일 때 남자의 확률은 이거 딱 구하려고 그러면 지금 165에서 요 높이가 이렇게 되니까 165에서 여자까지의 요 길이, 그 다음 165에서 남자까지의 길이를 더하기를 하고 그거 분해 요 남자까지의 길이 하면 확률값이에요. 그죠?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보면. 그죠? 165를 기준으로 한 거니까 165에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까지 더하고 그거 분모고
남자인 요거를 분자로 딱 넣으면은 165일 때 남자일 확률이 나온단 말이죠. 요 센스로 딱 생각해 보면 이 그림이 제일 직감적인 그림이거든요. 제가 이 그림을 제가 이거 그린 건데 제가 직접 이거 그림도 그리고 가우시안처럼 그리고 요 그림을 그린 건데 이 그림이 책에 그렇게 나와 있질 않더라고. 이 그림이 책에 별로 없어 이상하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제일 심플하게 보여지는데 여기 지금 가운데니까 가운데 똑같이 교차점은 이 166cm일 때 남자의 확률을 따지면 남녀가 똑같으니까 0.5가 맞죠. 지금 여기는 남자에서 키의 분포니까 이게 x축이 남자고 이게 키의 분포잖아요. 요 y축이 분포잖아요. 근데 키가 얼마일 때 남자의 확률을 구하는 게 0에서 1 사이로 있다면 요 가운데 교차점이 0.5일 거예요. 분명히 상식적으로. 그죠? 그리고 여자 키가 쫙 하다가 감소를 하다가 180에서 없어요. 더 이상. 근데 남자는 180 이상이 있어. 그러면 여기 183이다 그러면 무조건 1이죠. 여기도 1. 다 1이잖아요. 그러니까 180에서부터 이 오른쪽은 무조건 1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145에서 남자는 더 이상 없다면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0일 거예요. 0은 여자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는 부분 있죠. 요런 부분. 여기도 겹치잖아요. 요거를 정확하게 길이를 재고 요걸 더하고 그거에 남자의 비율을 하면 곡선이 요렇게 곡선이 돼. 실제로 그려보면 딱 시그모이드처럼 생겨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S자 커브가 딱 그려져요.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S분의 1. 직접적으로 S라는 어떤 그 파라미터 피처를 넣었을 때 어떤 피처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경우 그때 직접적인 투 패턴의 어떤 패턴일 확률은 그냥 S자 커브를 그리게 되어 있다. 이게 일단 핵심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직감적인 표현. 그러니까 수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근데 이 설명도 되게 간단한데도 이거 설명 안 드리면 왜 S일까 헷갈리잖아. 근데 이렇게 S를 그릴 수밖에 없어요. 저기 분포가 자체가. 근데 이제 이건 직감적인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고 수식으로 풀어도 이제 저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투 패턴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고 피처 분포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피처가 주어졌을 때 패턴 C1 확률은 피처가 주어졌을 때 패턴 C1 확률은 실제 그림을 그려보면 S 곡선이에요. 그냥 아까 그냥 시그모이드 펑션이 그려져요. 그냥 그림 형태는. 근데 이제 왜 S 곡선 모양이 그릴 수 있는 건 많은데 왜 시그모이드 함수 꼴일까? 네, 이거를 이제 드라이브를 할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보세요. 자, 이제부터 수식이 막 나오거든요. 일단 165일 때 남자의 확률은 165일 때 여자에서 1-한 거고. 그래서 C1 아니면 C2일 때 C1일 확률은 X에서 C2일 확률에서 1을 뺀 거죠. 자, 그러면 165일 때 남자는 제가 되게 구구절절하게 다 그냥 풀어놨거든요. 165cm 때 남자의 확률은 165일 확률분의 이거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그냥 정의죠. 165일 확률분의 165와 남자의 조인트 확률. 그거죠. 이게 그냥 컨디셔널 확률이니까 160은 똑같고 남자와 여자의 조인트 확률을 더한 거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남자 없어지고 여자 없어지고 남자 없어지는데 다 그냥 집어넣은 거죠.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남자일 때 165 그리고 여기도 여자일 때 165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결론은 무슨 얘기냐? 피처 X일 때 C1일 확률은 C1 클래스에서 X의 분포 곱하기 C1 C2 클래스에서 X의 분포에다 곱하기 C2 C1 클래스에서 X의 확률에다 곱하기 P 오브 C1 이거죠.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다 좀 널리 알려진 거예요. 요걸 뒤집기 위해서 피처가 들어갔을 때 클래스의 확률은 클래스 기준으로 그 드라이브를 딱 하면 이렇게 이제 이 글자 분모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클래스에서 키의 분포잖아요. 남자라는 클래스에서 키의 분포.
이건 여자라는 클래스에서 키의 분포. 요거니까 어떻게 한다? 가우시안 분포. 아까 제일 처음에 가우시안 분포였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1에서의 이거는 요거 시그마 1분의 x 마이너스 뮤 1의 제곱이고 요거는 시그마 2 뮤 2 이렇게 쫙 해서 쫙 집어넣어요. 여기에 C1은 남자고 C2는 여자인데요. C1이 이거 그냥 가우시안 분포 넣은 거죠. 루트 2파이 시그마 1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에 시그마 1분의 x 마이너스 뮤 1의 제곱. 요거는 시그마 2 뮤 2. 여긴 똑같이 여기 C1이니까 시그마 1 뮤 1. 요걸 했어요. 자, 여기서 분자 있죠, 분자. 분자로 분자와 분모를 다 나눠줘요. 그러면 얘는 1이 되죠. 그리고 얘가 요 남자였는데 요거랑 똑같으니까 또 1이 되죠. 그 여기 지금 여기다 1 쓴 거예요. 지금 여기 앞뒤가 좀 앞에 뒤에가 좀 바뀌어서 그런데 요 분자로 나눠주니까 요게 1, 요거도 분자로 나눠주니까 1. 그러면 얘를 분자로 나눠주는 거니까 요거 시그마 2 뮤 2 시그마 2 여기 있죠. 요거를 어떻게? 요거로 나눠줬죠. 그죠? 예, 요거 나눠줬어요. 딱 보면 루트 2파이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올라가니까 시그마 2분의 시그마 1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P of C1, P of C2 있으니까 그대로 가죠. 얘는 여기 P of C1, P of C2 그대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 익스포넨셜만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 여기 분모 이렇게 딱 올라가니까 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시그마 2 x 마이너스 뮤 2 제곱은 그대로 가고 여기 위로 싹 올라가면 이 플러스 되죠.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플러스 돼야죠. 이 암산으로 그냥 보시면 그렇죠. 그럼 요거에 시그마 1의 x 마이너스 뮤 1의 제곱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일단. 그죠? 자, 그러면 저 위에 똑같이 쓴 거예요. 여기 지금 똑같이 아까 거 그대로 썼습니다. 그럼 요 그대로 놓고요. 이걸 전개를 해요. 전개를 딱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시그마 2에 마이너스 2승 이제 가야 되고 x 제곱 마이너스 x의 뮤 2 플러스 뮤 2 제곱이잖아요. 여기 요것도 똑같이 x 제곱 마이너스 x 뮤 1 플러스 뮤 1 제곱. 그죠? 여기 똑같이 시그마 1에 마이너스 2승. 이게 지금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보면 이게 뭐냐면 아까 남녀의 표준 편차잖아요. 요거. 그죠?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표준 편차인데 사실 표준 편차는 서로 다르겠죠. 여기서 엄청난 짓을 해요.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같다라고 가정해. 왜? 그래야 피처 X에만 의존하는 선형식이 나오고 이거는 다 빠질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그러면 그러면 이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투 패턴이 있는데 내가 도스분표를 그렸는데 하나는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 이거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형태를 시그마로 가정을 하고라도 그러니까 시그마로 똑같이 놓고라도 해도 뭔가 얘가 이 형태꼴로 만들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이 람다 값을 학습시키기 때문에 나름 그 꼴에서 최대한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꼴에서는 시그마 이 상태에서는 시그마 1과 시그마 2를 같다라고 확 그냥 가정을 해버리면 피처 X에만 의존하는 선형식이 나와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으니까 시그마 분의 시그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시그마 2와 시그마 1을 지금 같이 쓴 거예요. 여기 시그마. 그죠? 다 지금 시그마로 그냥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틸다 그냥 유사하다라고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아까 앞에 있던 수식입니다. 이거. 자, 시그마니까 없어지죠. 네? 그죠? 없어지고 여기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에 시그마 마이너스 2승인데 여긴 플러스예요. 플러스 2분의 1의 x제곱에 시그마 마이너스 2승이니까 x제곱 항은 다 없어져.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뮤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뮤2 제곱 여기 이쪽으로 가고 플러스 뮤1 제곱이 이쪽으로 오죠.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제곱이 오고
x에 대해서만은 여기 하나 있다고 치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대로 있는데 x에 있어서는 마이너스 뮤2가 여기로 가면은 마이너스니까 요거 맞죠? 그죠? 여기니까 맞죠? 요거 마이너스니까 뮤1, 그죠? 뮤1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죠? 요 그대로 그냥 요 위에 수식을 그대로 풀었습니다. 그대로 풀었어요. 여기서 요 익스포넨셜 요 항에 요거 P1에 C1에 P C2 요거를 익스포넨셜 로그 P 오브 C2 하면 로그니 요거 요 로그의 익스포넨셜을 지수로 하게 되면은 똑같이 P2가 되고 마이너스를 쓰더라도 요거는 P1 C1이 되니까 익스포넨셜로 요렇게 항을 바꿔요. 요거 P 오브 C1분의 P 오브 C2로 요거로 바꿔요. 이게 같은 식이니까 요거 위에 거랑 그냥 요건 그대로 놨어요. 이렇게 딱 하면 익스포넨셜에 이렇게 쓸 수 있죠. 로그 P2에 로그 P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뮤2 제곱 마이너스 뮤1 이렇게 줄줄줄줄 있고 요 X 요 부분 X에 대해서만 X에 있는 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X가 피처고 나머지 시그마와 뮤1 이런 거는 그냥 거기에 있는 어떤 항이잖아요. 그 가우시안 분포에 있는 값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컨스턴트 하나거든. 이거 컨스턴트 한 값이에요. 딱 하나. 그러니까 2에 마이너스 b라고 툴치고 b가 이 모든 값을 계산한 값으로 학습되면 돼. 그죠? 네? 그 다음에 얘도 x가 있는데 이 앞에 값은 다 계산된 값이니까 다 그냥 계산이 돼서 람다로 학습되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람다 x분의 1. 딱 이렇게 나와요. 이거 재밌지 않아요? 이거? 재밌죠? 신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익스포넨셜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했더니 가우시안 분포의 익스포넨셜이더라고. 가우시안 분포의 오일러 상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 그래서 결국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과 두 분포의 분산이 동일하다 가정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형태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의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도대체 그러면 B하고 람다는 또 어떻게 구하나? 그게 또 이제 궁금하죠. 그냥 어떻게 구하냐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근데 방식은 iterative reweighted least square라고 IRLS라는 방법으로 학습하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근데 피처가 n차원일 때 n차원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왜냐면은 여기 아시다시피 n차원일 때는 이렇게 구하잖아요. 여기 이 웨이티드 썸을 구하는 거잖아요. 웨이티드 썸, 그죠? 예, 여기 웨이티드 썸으로 구하니까 그러면은 피처가 있는데 요 람다 요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아까 1차원일 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걔는 그냥 이게 D 차원일 때 2파이의 2분의 D 승에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 2분의 1분의 1이거든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뮤 트랜스포즈 시그마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뮤인데 요 시그마가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인데 얘는 아까 시그마가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다라고 가정하는 것처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두 개가 그냥 같다 라고 가정하고 풀면 이렇게 풀려요. 똑같이. 예. 웨이티드 썸으로 그냥 풀려요. 심플해요. 그러니까 핵심은 다이렉트로 푸는 확률을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하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같다라고 풀면 저 꼴이 나온다. 그냥 그게 끝이야. 되게 심플해요. 예.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왜 이런 꼴일까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학습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 파라미터의 해석 방법인데, 자 F가 F1부터 F4까지 피처를 넣었어요. 4개를. 이것도 좀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피처를 넣었어요. 첫 번째는 바이어스를 일부러 이제 1로 넣은 거예요. 아까 로그의 자 probability of, 그러니까 피처가 들어갔을 때 probability of C2 1 확률 분의 C1일 확률을 로그를 취한 게 있다고 칩시다. 요거는 로그는 요 밑에 거는 C2는 1 P of C1 기분 F잖아요.
남자, 이건 여자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쫙 뽑았어요. 근데 요거 probability of C1 기분 F는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썸메이션 람다 서브 i의 F 서브 i 분의 1이죠. 그죠? 요거는 요 C1은 요거죠. 그러면 요거 풀면 요거 1 이렇게 되니까 빠지니까 요거죠. 그죠? 요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요거 같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만 남죠. 그 얘하고 여기 쫙 뒤집으면 없어지죠. 그리고 요거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로그의 익스포넨셜로 되잖아요. 그죠? 요 항은 그럼 로그의 익스포넨셜 2니까 그냥 썸메이션의 람다 서브 fi죠. 그게 로그의 이거였죠. 그러니까 다시 이걸 보면 C2 F가 들어갔을 때 C21 확률 분의 F가 들어갔을 때 C1의 확률은 익스포넨셜의 람다의 썸메이션 람다 서브 i의 F 서브 i니까 이렇게 꼴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지수에서 썸메이션이니까 곱하기로잖아요. 이게 지금 익스포넨셜 람다 0 F0 곱하기 익스포넨셜 람다 1 F1 이러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 저 중간에 수식 보다가 잠깐 정신 놓쳤는데 네. 저기 로그 두 번째에서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저 거기 분자. 네. 뭐요? 여기요? 네. 아닌가? 아니. 아니구나. 1 플러스 여기 1이니까 1 플러스 2니까 빠지니까 요거만 남죠. 네. 네. 저 반대로 생각. 네. 그래서 뒤집으니까 얘하고 얘는 없어지고 뒤집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다시 플러스가 되고 그죠? 그 로그의 익스포넨셜 로그 지수가 2다 보니까 요거만 남죠, 다시. 예. 그러니까 요게 요거였으니까 요게 지수가 2니까 2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2의 그죠? C2의 확률분의 C1의 확률은 2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썸메이션이니까.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를 잘 보면 요거가 재밌거든요. 잘 보세요. F1이라는 특징 값이 1 하나가 올라간다면 요거만 보세요. 요 부분 곱하기 요 부분. 요 값이 1 하나 올라간다는 거는 C2일 확률 대비 C1일 확률 B가 익스포넨셜의 람다 1 배만큼 올라간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거? 루이스 이해돼요, 이거? 네. 이해되죠, 이거? 네. 예. 자, 그런 뜻이에요, 요거. 그렇죠? 그럼 요게 무슨 뜻이냐? 제가 실제로 해봤어. 실제로 해봤는데 제가 참고로 지금 이거 돌려서 추정값 낼 때 제가 20년 전에 내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C로 프로그램을 했었거든. 그걸로 돌려서 나온 값이야. 하지만 사이클 런에도 다 있지. 그냥 돌리면 똑같이 나와. 자 보세요. F1과 F2 내가 일부러 그냥 이그젠플을 넣은 거예요. 그냥 F1이 3이고 피처가 2개야. F1이 3이고 F2가 1일 때 타겟 1, 그러니까 남자라고 하고 이건 0은 여자라고 합시다. 3하고 1일 때는 1.0, 3하고 3일 때는 1.0 이렇게 쭉쭉쭉 그냥 넣은 거예요. 제가 일부러. 자세히 보시면 피처가 이 F1은 적어지면 숫자가 작아지면 작을수록 0 쪽으로 가죠. 약간. 피처 2는 뭔가 숫자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0으로 가는 거죠. 느낌이 오죠. F1은 뭔가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1로 가잖아요. 느낌상. 그죠? F2는 피처가 좀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0으로 가고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중간에 좀 그렇다고 해서 4, 2는 1이지만 뭐 갑자기 여기 왜냐면 여기 1에서 4로 갈 때 0으로 되는 것 같은데 3인데 여기 3인데 1.0도 있고 막 이렇게 일부러 섞어 놓은 거지. 그러면 이 피처 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요걸로 학습을 땅 시키면 이렇게 나와요. 람다 제로는 1.8에 람다 서브 1은 0.94, 람다 서브 2는 마이너스 1.44가 나와요. 그리고 이걸로 요 모델 요걸로 피처 1, 2를 이 수식에 넣으면 추정값이 이렇게 나와요. 대충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이게 0이고 대충 숫자가 좀 작잖아요. 요거는 좀 크네. 요거는 좀 작고. 하지만 왠지 나름대로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 질문이 이제 이거지. 피처 1이 1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 피처 1이 2에서 3으로 1 올라갈 때 영향도가 어떤가? 그 아까 제가 익스포넨셜의 람다 1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 앞에 수식에서 지금 여기서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딱 구하면 아까 0.94니까 익스포넨셜의 0.94가 2.55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처 1이 숫자 1 한 칸 더 올라갈 때 이 피처 1으로 1이 올라감으로 해서 그 피처가 0일 확률 대비 1일 확률 그 확률비가 2.55배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걸 구하면 2.55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맞죠? 이게 1 올라가면 왠지 1일 확률이 올라가니까 2.55배 올라가게 되고 람다 2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면 0.23이 나와요. 그래서 피처 2가 1 올라갈 때 0일 확률 대비 1일 확률의 확률비가 0.23배인데 반대로 뒤집으면 즉 0일 확률은 4.22배로 올라간다. 1 대비 4.22배 올라간다. 얘가 1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내가 피처를 만든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고 피처 웨이트가 딱 있는데 익스포넨셜로 딱 계산을 해서 쫙 보시고 내가 직감적으로 패턴 분류기 만들 때 이 피처가 영향도가 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돌렸는데 반대로 나와. 예를 들어 그럼 뭐 좀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나의 직감하고 이게 그래도 뭡니까 피처를 선정한다는 게 나의 직감이 좀 센스가 있어서 만든 건데 이게 좀 잘못됐다? 그러면은 두 가지 케이스예요. 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피처 1과 피처 2와 피처 3가 있는데 피처 1과 피처 2와 피처 3가 있는데 피처 1, 2가 전부 포지티브야. 근데 얘가 영향도가 커. 그 얘가 소용이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한 0점 몇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얘는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 포지티브 피처로 두세 개를 넣었는데 얘 각각이 좀 영향도가 있으면 좋은데 얘하고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또 높아. 그러면 얘는 진짜 필요 없는데 얘가 확 높아 버리니까 확률 분포상 맞추다 보니 얘는 오히려 낮아야 더 맞은 경우가 된 거지. 오히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센스로 이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시면 된다. 예,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얘기를 했어요. 피처가 무슨 의미냐? 거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피처가 주어졌을 때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서메이션 람다 서브 i f 서브 i 이건 바이어스를 뺀 건데 도대체 이 람다는 어떻게 구하나? 그러면 이제 구하는 방식까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이 유명한 책 이거 패턴 레코니션 앤 머신 러닝 있잖아요. 이 크리스토퍼 비샴이 쓴 책에 딱 205페이지에서 208페이지 5, 6, 7, 8 4페이지만 읽어보면 나와요. 딱 4페이지에 나와. 근데 4페이지가 나오지만 4페이지를 이해하려면 막 중간중간에 이 사람이 책을 어떤 식으로 썼냐면 자, 뭐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전개는 안 보여주고 다 연습 문제에서 풀게 돼 있어. 뒤에 연습 문제에 가보면 여기서 여기로 간 이유를 푸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제가 연습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자, 연습 문제를 푸시가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냥 캡처를 했어요. 캡처. 자, 요런 부분은 이게 그 사람 책에서 뗀 건데요. 요 파이는요, 요게 그거예요. 피처예요. 피처 벡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까 F 벡터를 파이로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시그모이드 이렇게 썼죠. 요 웨이트가 아까 람다고요. 트랜스포즈에 파이 한 거니까 컬럼 벡터를 로 벡터로 만들고 파이로 곱한 거니까 웨이티드 썸 된 거죠. 요 시그모이드 오브 S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분의 1이고 여기다가 Y 오브 파이라고 써도 요건 또 이 책에서 Y라고 쓸 때가 Y라고 많이 쓰는데 Y가 요 시그모이드를 얘기한 거예요. 시그모이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Y 오브 파이라고 쓴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시그모이드의
그러니까 weight transpose 5고 요거는 1 플러스 2에 마이너스 요건 벡터예요. 그러니까 서메이션 없으니까 weight transpose 5분의 1인 거고요. 이 책에 이제 이 뒤쪽에 이제 막 수식이 드라이브가 막 될 때 필요해서 이걸 내가 미리 넣어놨는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 있잖아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미분을 하면요. 여기 있는 S로 시그모이드 오브 S를 S로 미분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시그모이드 S에 1 시그모이드 S로 나와요. 이건 거의 외우고 있어야 돼. 맨날 나오거든 이거는. 근데 이거 그냥 설명하긴 그래서 내가 풀었어요 직접. 이거 보시면 참고로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일일이 파워포인트에다가 다 하나씩 넣은 거야.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진짜. 이거 다 이 하나하나 넣은 거야. 이거 미분하면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2까지 나오고요. 요거 미분해야 되니까 2의 마이너스 S승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요거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없어져요. 그럼 1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2 제곱분의 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승이죠. 얘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S하고 두 개로 쪼개고 있고 요건 그냥 있는 거죠. 요거. 그러면 옆에 거는 그대로고 놓고 요 오른쪽을 1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죠. 아까 비슷한 거 봤는데 1 마이너스면 요거 1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니까 요거 나오니까 2의 마이너스 S승. 그러니까 요거는 시그마이드 곱하기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딱 요렇게 나와요. 요거를 미분하면 요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책에는 지금 제가 요 밑에 표현을 내가 안 썼는데 요즘에는 요런 글귀가 별로 없는데 정말 옛날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적어놨는데 시그모이드 함수를요 미분을 하잖아요. 시그모이드는 원래 0과 1 사이 값만 나오잖아요. 미분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시그모이드 S자였잖아요. 이거 미분해가지고 미분해서 그림을 그리면 가우시안처럼 보여요. 가우시안처럼 생겨요. 미분을 하면. 그러면서 최대치가 0에서 최대치가 0.25로 나와요. 왜냐면 이 값이 최대치가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은 작아지니까 0.5일 때가 최대거든요. 이 값의 최대는. 그래서 0과 0. 그러니까 0 곱하기 0.5 곱하기 0.5라 0과 0.25로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미분을 하면.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미분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시그모이드 함수만 썼다고. 지금 같이 뭐 렐루 쓰고 뭐 겔루 쓰고 이러질 않았다고. 그런 말은 그런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안 써서 이것만 썼는데 이걸 해서 자꾸 미분하면 그 값이 뚝뚝 떨어지. 1에서 0.25로 떨어지고 거기에 또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이 그레디언트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 그 밑에 뉴럴 네트워크 밑에 레이어에는 학습이 안 된다.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그모이드 함수가 근원적으로 최대치가 미분하면 0.25가 최대치가 되기 때문에 값이 작아져요. 그래서 요런 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T는요 0 아니면 1이라는 거는 남자 아니면 여자 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투 패턴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샘플당 n은 샘플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데이터셋은 어떤 피처 n개의 피처 셋과 n개의 타겟 밸류는 0 아니면 1이겠죠. 요거의 값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x 피처를 했지만 요게 자체가 어떤 값 얘기하는 거예요. 그 y 서브 n이라는 게 아까 뭐냐면 요거 로지스틱 리그레션 통과해서 실제 확률값 이 모델에서 내온 출력값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웨이트를 구하고 싶은 건데 어떤 웨이트를 넣었을 때 이 타겟 벡터 이 0과 1의 모든 학습 데이터 이거의 총 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에 의거해서 이 프로덕트 하기를 n에서 1부터 n까지 모든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y 서브 n이라는 거는 이 나의 출력 모델의 출력 값이고 이 값은 1을 기준으로 출력하잖아요. 그러니까 1을 출력할 때 yes일 때 t of n이 1이니까 이 항목만 1이 되고 만약에 0이라면은 1 마이너스 하면 이게 0일 확률이니까
이때는 1-t sub n이면 이게 그러니까 0이 되면은 이 지수가 1-0이니까 요 항만 살죠. 그래서 요걸 프로덕트로 곱하면 전체 이 라이클리후드의 최대치인데 이거 많이 보던 꼴일 텐데 보돈거리죠. 그죠? 보돈거리지만 그래도 친절히 왜 그런지를 뒷장에 내가 손으로 적어놨는데 예? 자 피처 혹시 몰라서 예. 피처 1이고 피처 2, 피처 3일 때 피처 1일 때는 0이고 피처 2일 때는 1이고 피처 3는 0일 확률이라는 거는 만약에 피처 1이 들어갔을 때 1일 확률의 확률값은 1 플러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썸에서 람다 1의 F1이고 0이다 그러면 1에서 빼야 되죠. 이 확률을. 예.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은 모든 피처당 만약에 이게 탁스테이트가 0이고 1이고 0이다. 그러면 피처 1에서 0일 확률, 피처 2일 때는 1이 나와야 되고 피처 3일 때는 0이 나올 확률에 모델의 확률값이 최대가 되는 람다 스타를 구하는 거니까 요때 0일 확률이라고 구한다고 하는 거는 1-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가야 되고 요거도 0이니까 1-인데 요항 이렇게 1-로 되는 요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요 항은 두 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F1일 때 1일 확률인 이 모델 확률이 있으면 요때 T1이 1이면 요 항만 살고 T1이 0이면 1 빼기 0이니까 요 항만 살고 왜냐면 여기서 0이 되면 요건 1이니까 이렇게 교차해 가지고 요 모든 항을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람다 서브 1의 T1승 곱하기 1 y 서브 1의 1 T1 이런 식으로 줄줄줄 곱하면 여기 전부 다 프로덕트로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앞에 있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미분해야죠. 로스 함수는 여기다가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썸메이션에 여기 T1이 밑으로 내려가서 T1의 로그 y 서브 n 1-tn이 또 내려가서 1-t1의 로그 1-yn 해서 로스 확률이 쫙 이제 구해지고요. 그러면 로스 확률이 구해지면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은 로스 확률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대로 이제 딱 가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자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요게 로스 함수예요. 요거 지금 금방 요게 요 수식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미분을 하려 그래요. 요 W 웨이트로 요걸 미분. 요 수식을 미분을 하면요. W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썸메이션 n분의 1에 캐피탈 n에 y 서브 n은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넣어서 나온 로지스틱 리그레션 값이고 빼기 0 아니면 1이죠. 이건 타겟이니까. 곱하기 피처 phi of n은 피처 phi of n은 피처 벡터죠. 컬럼 벡터예요. 이거 컬럼 벡터. 컬럼 벡터를 모든 n에 대해서 쫘라락 더한 값이 이 컬럼 벡터로 나오는데 이게 미분된 거예요. 미분된 거. 자,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 식에서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냥 바로. 그래 놓고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옆에 이 책에 보면 이 옆에 내가 이걸 스크린 캡처는 안 했는데 옆에 가보면 엑서사이즈 30번 이렇게 돼 있어요. 엑서 30번 풀어 가보면 이게 이 수식을 미분하시오. 왜 이게 나오는지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분을 했어요. 제가. 자, 이스포네 여기 에너지는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자, 여기서 요거를 미분을 딱 하면 요거 로그의 y 서브 n이니까 요게 분모로 가잖아요. 로그 x는 x분의 1을 식으로 되니까 y 서브 n이고 요 항에 미분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1-y 서브 n 가고 요거의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y 서브 n의 미분이에요. 근데 y 서브 n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값 함수였잖아요. 걔는 요거잖아요. y 서브 n의 1-y 서브 n. 아까 시그모이드 함수는 시그모이드 곱하기 1-시그모이드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시그모이드 함수 미분된 게 와야 돼요. 그리고 시그모이드에는 시그모이드 요 함수로 요 시그모이드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놓고 시그모이드에 들어가는 게 W 트랜스포즈 곱하기 파이잖아요. 파이 서브 n. 이게 벡터잖아요. 벡터.
벡터 곱하기 컬럼 벡터를 로 벡터로 만들고 트랜스포즈를 해서 하고 컬럼 벡터 해서 컨스턴트가 된 거고, 이 컨스턴트가 아니 그러니까 스칼라가 된 거고, 요 스칼라지만 요게 벡터의 곱하기일 때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x 트랜스포즈 곱하기 a 컬럼 벡터고 이건 로 벡터예요. 그렇게 딱 하면 요게 스칼라잖아요. 스칼라를 컬럼 벡터로 미분하잖아요. 그러면 컬럼 벡터가 나와야 돼요. 요게. 그리고 a 트랜스포즈 x, 일단 컬럼 벡터가 기본 디폴트가 컬럼 벡터니까 이렇게 해도 스칼라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x로 미분해, 그래도 컬럼 벡터인 a가 나와요. 이거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스칼라를 컬럼 벡터로 미분하면 컬럼 벡터가 나와. 그래서 여기가 스칼라 값인데 이 지금 미분이 이 w라는 컬럼 벡터로 미분을 딱 했고, 미분이 w 트랜스포즈 곱하기 phi of n이니까 phi of n이 튀어나와요. 여기서 컬럼 벡터로. 그러면 요거 y of n 지워지니까 1-y of n이고, 여기 보면 1-y of n이니까 또 지워지니까 요거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에 1-t of n에 y of n 나오고, 이거를 풀면 tn에 뭐 phi고 여기 마이너스 ty 이거 되고, 마이너스 y of n 나오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t of n 나오고, 그래 보니까 또 얘하고 또 지워져.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 마이너스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니까 요거 플러스로 쓴 거죠. y of n에 마이너스 t of n에서 여기 나와요. 그래서 w로 컬럼 벡터로 웨이트로 미분을 때리면 내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출력값 빼기 0 아니면 1로 된 거에 피처의 컬럼 벡터를 쫙 썸메이션한 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상상을 쫙 한번 해보시면, 자 그러면 자 이제 웨이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로스 함수가 최소화되는 웨이트를 구해야 되는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다 아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쫙 미분해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델타로 조금씩 이제 가잖아요. 미분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건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조금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얼마만큼 확 움직이는 게 좋은지를 옵티마를 계산해서 이동해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뉴턴 랍슨 방법이에요. 네. 근데 이 방법을 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방법을 설명하게 드리기 전에 일단 우선 방정식 f of x = 0일 때 해인 x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자, 그냥 보시면 이거는 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상냥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f of x = 0의 해 x를 구하고 싶으면 심플하게 테일러정이라고 했지만, 이거 그냥 다 이게 미분의 정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x 서브 t가 있으면 요거 이쪽으로 넘기고 x 마이너스 x 서브 t가 이쪽으로 가면 미분의 정의인 f 프라임 오브 x 서브 t는 요 x 마이너스 x 서브 t 분의 fx 빼기 f 오브 x 서브 t죠. 근데 f 오브 x를 기준으로 하면 f 오브 x 서브 t 기준으로 플러스 요게 미분치 곱하기 x 마이너스 x 서브 t예요. f 오브 x = 0이라 그러면 여기다 땅 0을 때리면 되니까 0. 이게 0이니까. 그러면 요건 요렇게 되고, 결론은 이걸 항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걸로 나눠주고 하면 x는 x of t에서 마이너스 f 프라임 오브 x of t 분의 f 오브 x of 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반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f of x = 0일 때 빨리 찾으려면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질문은 f of x = 0을 구하는 반복 루틴이 이거면, 우리는 미분치 = 0을 찾고 싶은 거니까, 미분 = 0을 찾고 싶은 거니까 느낌이 딱 오기를, 아 그래? 그러면 여기가 2'이고 여기가 1'이면 되겠죠. f of x = 0인 해가 이거면 여기다가 2'이고 여기가 1차 미분은 여기, 분자는 여기, 2차 미분은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해보면 f 프라임 오브 x가 0인 해, 즉 미분치가 = 0, 이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딱 이제
생각하면 되죠. 예. 그런데 뭐 챗GPT 이렇게도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지금 기울기가 이쪽이니까 그쪽을 조금만 가자라는 거고, 뉴턴 랍스는 지금 함수 모양이 아래로 이렇게 휘어졌으니 이 점의 최소일까지 해서 2차 함수까지 계산해가지고 근접하는 거. 그래서 f of x equal 0이면 이거면 바로 뉴턴 랍슨 방법은 이거의 전개입니다. 즉 우리는 f 프라임 of x가 근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똑같이 적용하면 요게 2차 미분, 요건 1차 미분. 이렇게 딱 하면 이게 바로 뉴턴 랍슨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직감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약간 좀 더 증명을 하면 테일러 시리즈로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테일러 시리즈는 이렇게 되는데 요 3차 미분은 날리고 2차 미분까지를 테일러 시리즈로 하면 f of x가 있는데 요거를 q of x라고 하고 요 q of x가 이 f of x의 근사니까 이걸 미분을 땅 때리면 q 프라임 of x는 이건 없어지고 x에서 미분 치니까 f 프라임 x는 그냥 살고 요거는 2 빠지고 x는 그냥 사니까 또 f2 프라임 of x로 남고 똑같아요. 그래서 테일러 시리즈로 해도 똑같은 형식으로 나와요. 요게 뉴턴 랍슨이에요. 일단 업데이트를 할 때 분모를 2차 미분을 하고 분자를 1차 미분을 해서 이터레이션 돌면 그게 뉴턴 랍슨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그리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아까 2차 미분 얘기했는데요. 요게 그레디언트에 요거 다 아시잖아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에타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스칼라를 1차 미분하면 벡터로 나오고요. 아까 벡터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벡터로 미분하면서 벡터 나오는데 2차 미분을 하면 매트릭스로 나오거든요. 이게 2차 미분한 매트릭스를 해시암 매트릭스라 그래요. 2차 미분치를. 그러면 뉴턴 랍슨 방법은 여기에 아까 분모가 2차 미분한 거에 이 분모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차 미분한 거에 인버스를 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모가 있다는 게 지금 인버스 곱한 거니까 2차 미분에 인버스를 곱해야 돼. 지금 여기서 여기 1차 미분한 거에 벡터를 곱하고. 자, 그러면 해시암 매트리스를 또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그레디언트는 편미분한 거예요. f of x를 x1부터 xn으로 편미분을 쫙 하면 컬럼 벡터 나오는 거고요. 해시암 매트릭스는 얘를 2차 미분해요. 여기 이 매트릭스로 나오는데 f를 2번 미분하는 거죠. 여기 쫙 갈 때부터 x1부터 xn으로 미분이 있고 이쪽 이 대각선으로는 제곱으로 된 미분이 쫙 있고 이쪽으로는 xn 마지막 거에 라운드 x 서브 1으로 해가지고 쫙 나오는 게 해시암 매트릭스입니다. 일단 근데 해시암 매트리스 또 이그젠플을 또 가르쳐 달라니까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 이거 얘가 챗GPT가 가르쳐준 f of xy가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제곱일 때 x와 y 컬럼 벡터를 미분 땅 때리면 라운드 x로 하면 2x에 3y 나올 거고, 그죠? y를 미분하면 이게 컨스턴트니까 3x 플러스 2y로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x로 또 미분하면 이건 2죠. 얘를 또 y로 미분하면 요거 2겠네. 요거는 컨스턴트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y로 미분하면 3만 떨어지죠. 그 다음에 라운드 y로 미분한 이 값을 다시 x로 미분하면 여기 있는 3만 떨어지죠. 그래서 해시암 매트릭스는 여기 2, 여기 가고 여기 3, 3 이렇게 나와요. 일단 해시암 매트릭스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잘 보시면 그래? 아니 그럼 해시암 매트릭스를 구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최적이에요. 그런 뉴럴 네트워크 왜 근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사용할까?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해시암 매트리스 구하면 훨씬 빨라요. 수렴이. 그냥 이게 더 빠른 거라서. 왜냐면 이만큼만 가는 게 아니라 이 곡선의 그 공률을 보고 어디까지 가는 게 옵티말인 걸 금방 알아요. 그래서 훨씬 빨라. 그래서
논문 중에 이거 2.2분 해가지고 뉴럴넷 멀티레이어 퍼셉트로 학습하는 것도 다 있어요. 그런 방식이 막 있어요. 아무도 안 써. 너무 어려워서.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피처 벡터가 있으면 이거 n제곱 메모리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해시한 매트리스 2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써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지만 논문의 세계에는 이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자, 이런 궁금한 게 예, 그 보통 그 역행열을 구하는 게 예, 이제 다중 공산성 같은 게 있으면 역행열을 못 예. 구해서 좀 예. 어려운 예, 점이잖아요. 예. 그럼 논문에서는 예. 뉴럴넷 학습할 때 그런 걸 처리를 하는 걸 얘기를 하나요? 어려운 질문이다. 할 것 같은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지금 뒤에 제가 설명을 안 할 건데 이렇게 했을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옵티말이 있는 거냐 왜냐면 미분치 이꼴 제로라는 게 이게 말 로스면 최소점인 거를 증명해야 되잖아. 최소점 왜냐면 곡선이 이렇게 돼서 이게 최대치수가 될 수도 있고 미분 이꼴 제로라는 게 최소점이냐 이거 증명하려면은 뭐 매트릭스 구한 다음에 매트릭스가 그런 게 있거든. 세마이 데피니트. 예, 세마이 데피니트냐 뭐 그런 것도 막 증명하고 막 이 쫙 있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정확하게 답변이 하나만 나올 수 있게 딱 돼 있더라고. 그게 아주 엄밀하게 있는데 뉴럴넷의 세계도 그런 게 있었겠지. 정말 옛날에 제가 MLP에서 해시한 매트릭스 구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거 해시한 매트릭스를 약간 막 가정을 해갖고 이 다이어고널만 놓고 이쪽에 저는 다 0으로 가정하고 막 이런 가정 몇 개 집어넣고 이런 거 본 기억이 나. 그냥 거기까지만 기억나고 답변을 정확하게는 나도 잘 모르겠네. 하여튼 있어요.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 인기가 없어. 왜냐면 프로그램 너무 복잡하거든. 그리고 델타만 그냥 빨리빨리 그냥 계산하고 쉬우니까. 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안 써요. 제가 알기로는 잘 안 써요. 자,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해시한 매트리스를 써. 그래서 이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뉴턴 랍슨 방법으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새로운 웨이트는 옛날 웨이트에다 곱하기 마이너스 해시한 매트릭스 인버스 곱하기 미분된 거죠. 자, 여기서부터 갑자기 매트릭스로 확 넘어가서 머릿속에서 헷갈려요. 자, 아까 이 로스 함수는 요거였잖아요. 미분하면 서메이션의 y 서브 n 마이너스 t 서브 n의 phi 서브 n이고 얘는 벡터였어요. 벡터. 근데 얘를 이렇게 써. y가 벡터고요. y가 쫙 벡터가 있다고 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t는 01, 10, 001 이렇게 쭉 있는 컬럼 벡터가 쫙 있는 거고 y는 시그모이드 함수로 예측한 값이 쫙 있고 빼기 한 거고 파이에 이건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한 거야. 이건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식은 이건데 정말 도저히 파워포인트로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글씨로 너무 복잡해서 이건 손으로 써서 찍었어. 자, 그럼 여기서 보면 파이 매트릭스는 요 샘플은 n개인 거예요. 요렇게 n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쪽 행으로 k개의 피처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넣은 거예요. 이거 파일을. 그리고 요거 y로 하고 요 밑에 요 바. 요게 옛날 시대에는 항상 글씨를 쓰시면서 교수님들이 글씨 쓰면 밑에 하나 선을 그으면 이게 벡터 컬럼 벡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쓴 거야. 전자과에서 수업 들으면 항상 그러더라고. y 쓰면 이건 스칼라고 y 쓰면 밑에다가 바 하나 쓰면 이건 컬럼 벡터거든. 이 칠판이 됐을 때는 이 굵은 글씨로 못 쓰니까. 그래서 요거는 컬럼 벡터 뜻해요. 컬럼 벡터에 예측한 거예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서메이션 람다의 분의 1로 쪼르륵 있는 컬럼 벡터예요. y는 타겟값 10, 10에서 n개예요. 느낌 오시죠? 그러면 아까 여기 y-t 있잖아요. 요거는 요거서 요걸 뺀 거죠. 그러니까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서메이션 람다 분의 마이너스 1로 쪼르륵 n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해. 그러면 얘가 쪼르륵 가니까 이게 하나의 이 샘플 피처 벡터죠. 예? 람다
그러니까 phi 1부터 phi 1, 2에서 k개의 피처 벡터고 이쪽으로는 샘플 n개에 대해서 첫 번째 피처들 phi 1, 1, phi 2, 1 이렇게 주르륵 있죠. 그죠? 근데 요거 트랜스포에다 요걸 빼니까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곱하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지금 phi 1, 1에다가 요걸 곱하고 phi 2, 1에다가 그 다음 걸 곱하고 이렇게 한 거가 자세히 보시면 요 컬럼 벡터의 썸메이션 n개에 대해서 y sub n 마이너스 t의 요 컬럼 벡터를 쫙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요거를 트랜스포즈 한 거에다 곱하기를 요 형태가 요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매트릭스를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요. 매트릭스를 표현하면. 예.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요거를 이제 또 W로 또 미분해야 돼요. 2차 미분하면 해시안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해시안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y sub n의 y sub n 똑같이 나오고요. 요 트랜스포즈가 하나 나오고요. 요게 그래야 사실 이게 컬럼 벡터고 이쪽으로 트랜스포즈에서 로 벡터가 돼야 매트릭스가 두루룩 나오는데 매트릭스는 이거 다시 이 형태를 이 매트릭스로 심플하게 표현하면 요 파이의 트랜스포즈 양쪽에 있고 R이라는 매트릭스를 하나 놔요. 그리고 여기다가 다이어고날 매트릭스인데 다이어고날로는 R sub n은 Y sub n의 1 마이너스 Y sub n을 곱하고 나머지 왼쪽하고 그러니까 오른쪽 위하고 왼쪽 밑에는 다 0으로 채우는 이 R이라는 리웨이트 하는 어떤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여기 곱하게 되는데 얘는 자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아까 여기서 지금 요 부분에서 W로 또 미분을 했을 때 왜 이 꼴이 나오나? 예, 왜 이 꼴이 나오나? 예?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챗GPT한테 또 다시 물어봤는데 여기서 요걸 먼저 보시면 돼요. 컬럼 벡터 C가 있고요. G가 스칼라예요. 근데 웨이트 트랜스포즈를 미분해요. 그러면 컬럼 벡터는 앞으로 나오고 G를 미분하는데 이게 지금 트랜스포즈를 미분한 거니까 아까 컬럼 벡터를 미분하면 결과가 컬럼 벡터로 나오고요. 얘가 트랜스포즈를 미분하면 결과가 트랜스포즈로 나와야 돼요. 근데 G를 원래 스칼라를 컬럼 벡터로 미분하면 컬럼 벡터로 나오는데 스칼라를 미분하면서 여기 이 트랜스포즈를 미분했기 때문에 이게 트랜스포즈로 나와야 돼. 그래서 아까 y sub n 마이너스 t sub n의 phi sub n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요 썸메이션 필요 없고 요 부분만 보세요. 요거 그죠? 요거만 보세요. 요거만 요 부분만 보시면 지금 여기서 미분을 하시는데 요 w가 사실 이게 지금 시그모이드 함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잖아요. 여기 0,1이고 파이는 컬럼 벡터잖아요. 컬럼 벡터 튀어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는 건데 얘는 사실상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컨스턴트니까. 그러니까 얘 미분하면 이 아까 시그모이드는 미분하면 y sub n의 1 마이너스 y sub n이잖아요. 이거에 거기에 그리고 y sub n의 시그모이드의 웨이트 곱하기 phi sub n이었으니까 웨이트로 미분했으니까 phi sub n인데 2차 미분할 때는 트랜스포즈로 미분하니까 얘가 트랜스포즈가 돼요. 얘가 그리고 얘는 그냥 스칼라니까 이건 그냥 빠지고 앞에 phi sub n 그대로 와서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이거야 스칼라니까 이 가운데에 있든 왼쪽에 있든 뭐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스칼라 값이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돼요. 그 외적이 나와요. 외적이. 그래서 얘는 이것까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잠깐 보시면 그냥 이게 맞나만 보시면 얘가 자 파이의 큰 매트릭스는 n개의 샘플에 k개의 피처가 쫙 있고 요거 트랜스포즈 곱하면 이게 바뀌니까 이게 n개고 이게 k개. 그 다음에 r은 요렇게 y sub n의 1 마이너스 y sub n, y2의 1 마이너스 y sub 2로 이렇게
다이아고날로 쫙 채워지고 요 이쪽에 0, 이쪽에 0. 그 다음에 파이는 똑같이 k가 쫙 있고 n개가 있으면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어떻게 돼요? 요 부분, 이 첫 번째 값만 요거 딱 곱하게 되면 파이 서브 i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쫘르륵 아니지 요렇게 하고 요 부분만 쩌르륵 곱할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오는 거죠. 요게 파이 서브 i의 k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막 주주주 채워지겠지. 여기 다이아고날만 채워지겠지. 근데 n의 k가 되고 여기가 또 k니까 쫙쫙쫙 곱하면 k by k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면서 요거가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파이 서브 n은 요거의 컬럼 k였으니까 그래서 요건 맞아요. 이렇게 매트릭스를 표현하면 이 수식이 나와요.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이게 따라가기가 근데 이게 이 매트릭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딱 보고 바로 이거를 하는데 나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알겠더라고. 하여튼 이거 됩니다. 이게 맞아요. 일단 그래서 매트릭스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 왔습니다. 거의. 예. 매트릭스 계산하면 헷갈리니까 다 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요걸 보시면 아까 W의 W인데 해시한 매트릭스가 요거였어요. 자, 보세요. 자, 자세히 보시면 요거 해시한 매트릭스였죠. 그죠? 거기 여기죠. 여기다 넣어야 돼요. 요거 미분은 요거죠. 그죠? 자, 해시한 매트릭스 분의 1. 그다음에 요게 미분이었죠.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요걸로 묶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를 보면 그냥 똑같은데 이 W 올드 하려니까 이걸 곱하기를 해줘야 그죠? W 올드가 나오니까 여기다 똑같이 쓴 거예요 그냥. 그죠? 그리고 얘 빠졌으니까 요거 이렇게 쓰면 되죠 그냥. 트랜스포스 y-t. 근데 여기서 이렇게 쫙 쓰시고 요 부분에서 phi 트랜스포즈의 r까지 그냥 쓰고 z라는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z는 다시 phi의 w old 마이너스의 r의 마이너스 1에 뭐 마이너스 t 했는데 요 값을 여기다 넣어 보시면 phi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요거 맞죠? 맞죠? w old phi가 여기 넣어 버리면 여기 phi가 있던 거잖아요. 여기 요만큼 빼서 좀 G라고 놓은 거니까. 그죠? 요걸 집어넣으시면 요거 맞아요. 맞고 얘를 집어넣어 보시면 집어넣어서 phi r에다가 마이너스 r1이니까 그러니까 r하고 마이너스 r1 되니까 w의 트랜스포즈만 남아요. 여기가. 그래서 요 수식이 요렇게 쓰고 g라는 값은 요렇게라고 하나 g라는 변수를 하나 이제 놓은 거죠. g가 nd입니다. 벡터 이런 식으로 엘리먼트로 뽑으면 자 여기서부터 왜 아이터레이티브 리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냐? 리스트 스퀘어가 그거잖아. 리니어 리그레션. 무어 펜로즈 제너럴라이즈드 인버스 있잖아. 수도 인버스 수식이 요 보시면 X 매트릭스의 P 이꼴 이거 앞뒤가 좀 바뀌긴 했는데 P를 구하고 싶을 때 요건 컬럼 벡터고 요거는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어떤 샘플 피처라고 하면 XP는 Y가 타겟일 때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 트랜스포즈 곱하고 P를 기준으로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X 트랜스포즈 X의 마이너스 1 X 트랜스포즈 요거를 여기까지를 수도 인버스라고 하거든. 수도 인버스. 요 형태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딱 이렇게 구하는데 요 형태가 같단 말이지. 비슷하죠. 그리고 리웨이트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 리니어 리그레션이 쫙 있잖아요. 피처 벡터의 타겟 얼마. 그러면 매트릭스 여기다가 웨이트 얼마를 할까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 쫙 하는데 만약에 특정 데이터 샘플은 웨이트를 더 주고 싶을 때 만약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리니어 리그레션 중에 특정 데이터 학습 데이터 중에 어떤 학습 데이터는 웨이트를 더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이 수식에서 r을 곱해요. 여기다가 r을 양쪽에다가 웨이트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R이 이 사이에 들어가요. R이. 응? 그 weighted linear regression, weighted least square라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그때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다가 R을 곱해요. 그럼 여기다 R 나오잖아요. 여기 가운데 R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R 들어가고 여기에 R 들어가요. 여기 R이 곱한 상태니까 여기에 R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X 트랜스포즈 R, X의 인버스 X 트랜스포즈 R 곱하기 Y로 되거든. 이게 이 형태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 구하는 방식이 리니어 리그레션 방식하고 같은 꼴로 하는데 요 타겟 G 값을 이 웨이트로 리웨이트로 해가지고 이 타겟을 계속 바꾸면서 뺑글뺑글 돌려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시그모이드를 함수의 파이의 웨이트를 초기 값을 구하면 y 값이 구해지고 y 곱하기 1-y로 아까 이 웨이트 매트릭스 R을 쭉 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구한 상태에서 G라는 벡터를 하나 만드는데 파이에다가 W를 곱하기 -R의 인버스에 -7로 0 하고 W 새로운 New는 요 부분이 리니어 리그레션 구하는 수식과 똑같아. 이 부분이 수도 인버스를 곱한 거예요. 타겟 G에다가 웨이트 R을 곱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구한 W를 구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걸 뺑글뺑글 돌려요. 새로운 W가 구하면 그러면 W가 얼마나 안 바뀌면 그때 나는 게 W가 맞다. 이렇게 구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 함수 값을. 그래서 실제로 구해보시면 초기 데이터 0과 1의 초기 데이터를 놓고 이터레이션을 뺑글뺑글 돌려보면 그때 로지스틱 리그레션 함수 꼴은 이렇게 거의 제일 처음에는 뭐 직선하고 비슷하다가 점점점 이 데이터에 피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실제 이 아이터레이티브 리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 로지스틱 리그레션 파이썬 코드가 이건데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 보시면 타겟 X가 있는 거예요. X가 매트릭스 있는 거예요. 매트릭스 샘플 n개의 m 차원의 이 X 매트릭스를 쫙 들어오면 시그모이드에다가 이건 곱하기죠. 매트릭스 곱하기 W로 매트릭스 곱하면 Y라는 벡터가 나오고 다이어고날로 Y 곱하기 1-Y로 R을 구하고 이 부분 G를 보시면 G를 보시면 파이 곱하기 W 올드에 -R의 인버스의 Y-T인데 이 부분이 여기 더하기 하고 리니어 앨지브라 솔브를 하래요. R 곱하기 뭐가 T-Y냐 그러면 이 수식을 풀면 R 인버스 곱하기 T-Y가 생기겠죠. 여기서는 R 인버스 곱하기 Y-T를 빼라고 했는데 이거는 빼기니까 T-Y에다가 R에다가 K를 곱해서 K를 곱했을 때 T-Y인 K를 찾으시오 하면 지가 R의 인버스를 곱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솔브니까 솔브.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그 수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W의 New도 X의 트랜스포즈의 R 곱하기 X 여기가 X 트랜스포즈 R 곱하기 X에 있고 요게 있고 여기는 인버스를 곱하라고 했는데 인버스를 곱한다는 표현이 사실 솔브죠. 솔브. 그럼 지가 여기를 인버스를 곱해갖고 이 오른쪽에 있는 수식을 곱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값이 나올 거거든요. 그냥 선형획이죠. 여기서 타겟은 요거고 T의 R의 G 요거 X 트랜스포즈 이걸 쫙 해서 이터레이션을 뺑글뺑글 돌리면 실제로 돌려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6에서 6까지를 n개로 120개로 쪼개가지고 쭉 가고 제일 첫 번째는 바이어스 텀으로 1을 두고 -6부터 조금씩 동등한 간격으로 쭉 여기다가 x라는 그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쭉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실제 W 트루 값은 마이너스 1과 2라고 놓은 상태에서 시그모이드를 곱해서 P를 구했어. 시그모이드를. 그런 다음에 요 값은 뭐냐면 타겟을 왠지 P일 때 만약 0.2면은 0.2에서 랜덤으로 0과 1 사이 아무거나 하니까 대부분은 0이 되겠죠. 근데 P 값이 점점 커지면 대부분은 1이 되겠지. 근데 0.5 사이가 오면은 이 부분이 지금 T인데 타겟 값인데 0.5 사이가 되면 랜덤이니까 이 부분이 0과 1이 막 섞이겠죠. 여기는 1, 여기는 0이지만 이렇게 해서 로지스틱에서 돌리면 이터레이션이 쫙 돌아요. 이렇게 쫙 돌다가 로그 라이클로드가 마이너스 14에서 멈추고 학습된 웨이트는 마이너스 0.89와 2.21이 딱 나와요. 원래 타겟은 마이너스 1과 2가 트루 값인데 이걸로 샘플 만들어서 학습을 쫙 해보면 마이너스 0.89에 2로 나오고 실제 값에 이 시그모이드가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웨이트도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고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지금 느낌은 오죠? 그죠? 네. 자,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네. 그래서 여기 수식 혹시 네? 어떤 거요? 이거? 여기 보시면 예. 그 파이 트랜스포즈 R 파이의 인버스를 계산하잖아요. 이거요. 네. 예. 이거 수학적으로 약간 그 컴퓨터상에서 계산할 때 계산량이 많지 않나요? 아,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솔브 했잖아요. 솔브. 자, 좋은 질문이야. 좋은 질문이야.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요거만 볼까요? G는? 자, G는 요 G만 볼게요. 요거 인버스 구했잖아요. 요 부분만 볼게요. R의 인버스를 구해 가지고 요걸 곱했죠. 근데 여기서 수식을 어떻게 여기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냐면 R에 T만 그러니까 R 잠깐만. 포인터로 하지 말고 이 형광펜 아니야. 펜 이러면 되나? 자, 이거 보세요. 아이씨. 자, R에 예를 들어 K 는 T 어렵다. 마이너스 Y예요. 그러면 K는 어떻게 돼요? K는 자동으로 R에 그죠? R에 인버스의 T-Y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이 부분이 RT-Y라고 했지만 딱 여기 이 부분 지금 요거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의 T-Y니까 여기 플러스에 T-Y로 했죠. 예. 그러면 금방 질문이 이거 인버스 구하기 어렵지 않나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인버스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솔버는 어떻게 하냐면 요 실제 그 이런 여러분 프로그램 돌릴 때 얘가 어떻게 하냐면요. 왜 그러지? R을요. LU 매트릭스 디컴포지션을 해요. 요 LU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삼각행렬 요 로우만 값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거. 예? 그다음에 어퍼 매트릭스만 값이 채워지고 여기는 0인 걸로 이 R을요. 이 두 개의 매트릭스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K를 해요. K는 그다음에 T-1 그대로 넣어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하나씩 빼면서 이쪽으로 넘기고요. 하나씩 빼면서 이쪽으로 넘기면 K가 구해져요. 이렇게 해요. 실제 여러분들 인버스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질 않고 LU 디컴포지션이거나 코레스키 디컴포지션인가? 하여튼 예. 그 두 개의 분해 방법으로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 R 대각행렬이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그러네. R은 대각행렬이다. 네. 진짜. R은 대각행렬. 스케일만 하면 R은 스케일링만 하면 되네.
R 스케일링만 하면 돼. 분의 1인데 그냥 대각 행렬이네 분의 1이다. 아, 얘 좀 이상하다. 맞아. 그 얘기 맞다. 그 얘기 맞네. 근데 밑에 거는 이제 밑에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플래스키에 예.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얘는 아닌데요? 진짜네. 아, 그러네. 이게 GPT가 프로그램해서 그래. 내가 어딘가에 찾아서 한 게 아니라 GPT 보고 프로그램 짜라니까 이렇게 짜더라고. 그러네. 여기 대각 행렬이니까요. 나온 거 분의 1이에요, 그냥. 나머지 다 빵이고. 예,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러네. 맞아요.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제가 프로그램 짠 적이 있는데 리니어 리그레션도 인버스 구하는 건 사실 인버스 안 구해. 그러니까 원래 매트릭스를 LU 디컴포지션으로 한다거나 그때 싱글러 밸 아니 저 SUV 하는 거 있잖아. 아니 저거 SVD 어? 특이 component. 예. 그걸로 해서 돌리고 제가 하여튼 그랬어 옛날에. 방법이 많더라고. 예. 근데 하여튼 인버스를 안 구한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인버스 매트릭스를 아니. 못 구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저랑 솔브를 쓰면 풀 수 있나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난 모르겠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 못 구하는데 뭐. 아 인버스 매트릭스 구하는 방법도 사실은 타깃을 1로만 놓고 매트릭스에 타겟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놓고 LU 디컴포지션 하면 인버스 구해지는 거지. 뭐 그런 거겠지 설마. 그런 거겠죠? 예. 인버스를 못 구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지 수학적으로는 되는데 이제 컴퓨터 연산에서 아, 그래요? 잘 안 되거나 이런. 그러니까 1컨디션드 1 컨디션드 매트릭스 있죠. 예. 그러면은 못 구하죠. 뭔가 그런 게 솔버를 쓰면은 이제 뭔가 결과값만 나오니까 미묘하게 잘 풀린다던가 그런지가 좀. 아, 모르겠네요. 그냥 난 어디서 보니까 솔버는 LU 디컴포지션 한다고 돼 있더라고. 예. 얘가. 근데 약간 그 앞쪽에 약간 그 컨디션 넘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앞쪽에 행렬을 곱해서 좀 좋은 행렬로 만든 다음에 걔를 가지고 이제 인버스를 그러니까 그 LUD 컴포지션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진짜. 매트릭스는 컨디션 넘버를 구하는 기법들도 있겠네요. 네. 엄밀하게 되어 있겠죠. 설마. 수학에 쓰지. 아유, 엄밀하게 되어 있겠지. 자, 여기까지입니다.